네, 지금부터는 바로 2부 세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2부의 경우에는 언더2 연합에서 주관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 2부의 주제입니다. 공정한 행동, 지역 리더십과 글로벌 협력을 통한 기후 정의 실현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네흐맛 카우루 언더2 연합 지방 정부 정책 이사님께서 무대 위쪽으로 올라오셔서 감사 인사 먼저 오프닝 발표 진행하시겠습니다. I'd like to invite Director 네흐맛 카우루 to the stage for the 네, 음악 카우르님께서 먼저 개회사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세션 2를 오프닝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역 리더십과 글로벌 협력을 통해 기후 정의 실현에 대해서 다루는 세션 2의 오프닝을 담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점심 먹고 오셨는데 그래도 다들 힘을 내서 연사분들께 힘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요. 기후정의 실현은 빠를 뿐만 아니라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지역에서 기후로 인한 영향이 그게 가뭄이 됐던 더위가 됐던 지방 정부가 그리고 공동체들이 이런 그 현상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책임을 가장 통렬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정부는 국가 단위의 기후 정책의 70%의 실행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전선에 기후정의 실현의 최전선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종종 간과가 되고 있고 그리고 펀딩에 대한 접근권 역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세션 이런 논의가 중요한 거고요. 저희가 이런 세션을 통해서 지역 리더십의 현실을 살펴보고 그리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언더2 코얼리션과 같은 주체들이 재분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산업화된 글로벌 노스의 경제들이 글로벌 사우스의 기후 관련 행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발도상국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의를 강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논의에 앞서서 모두가 세 개의 질문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 정의가 어떻게 지역적인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원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제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어떠한 공동체도 뒤처지지 않게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프닝 스피커이신 오프닝 연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마하슈트라주 환경 장관이신 판자카 문대 장관님께서 기조 연설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강상의 문제로 참여를 대면으로 하시지는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다른 직원분을 대독자로 지정을 하셔서 그분께서 대신 참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She will be online with us today, right? Our environmental minister. 네, 저희 온라인으로 만나 보실 텐데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Yes, thank you. Are you with us? 네, 지금 연결이 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장관님께서 참여를 못하시게 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건강상의 문제였고요. 하지만 제가 대신 대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회를 빌어서 마하라슈트라주를 대신해서 조직위원회
측 그리고 클라이밋 그룹의 오늘 회의를 조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출장을 가서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충남도가 어떻게 이런 기적적인 변혁을 이끌어냈는지를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중분들을 귀빈분들을 온라인으로나마 만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언더투 코올리션의 공동의장이신 김태흠 지사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후 관련 협력을 아시아에서 진작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레벨에서 이런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는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후 변화는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은 역사상 가장 더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2024년은요. 기후 산불이라든지 가뭄, 홍수, 태풍과 같은 기후 이벤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십 년과 비교했을 때 특히 그렇고요. 인도도 기후와 관련한 다양한 컨퍼런스를 주최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그런 연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 협정에도 조인을 했습니다. 인도 총리께서는 2070년까지 탄소 중립을 넷제로 달성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성을 2030년까지 70% 줄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린 카본 싱크도 수십억 톤의 이산화탄소 환산톤의 탄소 발자국을 그린 싱크를 통해서 탄소 저장고를 통해서 줄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하슈트라주는 인도에서 두 번째로 인구수가 많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도에서 가장 기후 영향으로부터 취약한 계층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작년에도 2024년에도 다양한 기후 관련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고요.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 어부들, 농부들이 이로 인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마하라슈트라주는 말씀드린 대로 큰 산업성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큰 규모의 경제로 성장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하라슈트라주에서는 10%가 인도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이 광산, 도로교통, 제철, 시멘트, 제조업 등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과 관련해서 마하라슈트라주에서는 탈탄소 로드맵, 말씀드린 산업들을 위한 탈탄소 로드맵을 작성했습니다. 이런 약속을 지킴으로써 넷제로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 역시 기후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후 농업이라든지 수자원 개발이라든지 등등 기후 적응 이니셔티브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로 인한 영향을 줄이고자 하는 산업, 교통 전반에 걸친 그런 기후의 영향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과 전략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하라슈트라주에서는 넷제로를 205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마하라슈트라주는
인도의 첫 번째 주로서 자체적인 액션 플랜을 가지고 2019년에 자체적인 액션 플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액션 플랜을 농업과 그리고 건축물에 적용하고 있고요. 마하라슈트라주는 인도 내에서 가장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주입니다. 도시의 35%, 탄소 배출량의 35%는 건축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탈탄소 로드맵을 에너지 섹터와 그리고 건축물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드맵에는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탄소 배출량을 발자국을 줄이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 자체를 레트로피팅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하라슈트라주의 인구의 50%가 여전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농부들이 소규모 소규모 농장을 보유하고 있고 그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시골 마을에서 사용하는 석탄을 태양광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보다 친환경적인 에너지 기반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농업 전반에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포함한 농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를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릴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성 역시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 역시 마하라슈트라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주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마하라슈트라주에서 EV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에 있어서 EV의 비중이 10배 이상 성장을 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2030년까지 전기차의 비중을 30%까지 높이려고 합니다. 저희 산업의 기반은 전통적인 부분과 전통적이지 않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런 저희가 실행하고 있는 솔루션들은 다양한 임팩트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에 마하라슈트라주에서는 새로운 로드맵이 발표가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고배출 섹터들 그리고 핫스팟들을 다양한 계층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4가지 산업으로 나누어서 각각에 대한 액션 플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하라슈트라주 정부의 정책은 사회 보장과 그리고 복지를 강화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회적인 기반에 저희가 도입하고 있는 그런 이니셔티브들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그 임팩트들을 중화하고 완화하고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하라슈트라주의 플래그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그리고 자연과의 균형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역 단위의 집단적인 행동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단위의 그런 움직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5개 테마 영역에서의 이니셔티브를 실행하고 있고요. 이런 이니셔티브는 시민사회 수준에서 진행하게끔 저희가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는
글로벌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로컬한 수준의 액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하라슈트라주는 언더투와 같은 유투 콜리션과 같은 유투 연합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제적인 차원의 최선 사례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마하라슈트라주가 이를 통해서 다양한 액션을 취하고 있고 기후 정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에 대한 접근권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전체, 글로벌 전체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공정하고 포용적인 지속 가능한 기후 전환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Director Ghorpade. 네, 디렉터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디 총님, 죄송합니다. 환경장관님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파이어사이드 챗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디스커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다양한 리더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무대를 준비를 하는 동안 저희 패널 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를리나 박사님, 인도네시아 맨파워 리젠시 시장님이신 에를리나 박사님, 시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역사님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30초만 더 시간을 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Dr. Arlene, you can join us on stage. 네, 시장님 올라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웨른 바이서트 주한 독일 부대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면으로 함께 해주시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르리나 박사님께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역사님이 같이 해주시는 건가요? 네. Please come. Great. Dr. Arlene. 네, 에르리나 선생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파워에서 기후 정의는 해안 어민, 그런 지역 주민 그리고 원주민 공동체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국가 그리고 국제 파트너들은 이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리더십을 어떻게 더 지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마하사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공동체에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맨파워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에게는 17개의 목표가 있는데요. 유엔의 지속가능 목표에 부합을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 개의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7개 중에 11번 이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가지 측면에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보호이고요. 자연 자원에 대한 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후 변화에 최대한 적응하고 또 대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평등한 부담입니다. 적응과 완화 프로그램은 반드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이득과 그리고 부담을 공평하게 배분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저희 커뮤니티의 참여입니다. 지역 사회의 이 공동체들이 반드시 저희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저희가 지역 주민의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기후 변화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지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저희 토지를 보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의 자연을 보호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That's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국제 파트너십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것이 어떤 도움으로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바이서트 부대사님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계속해서 글로벌 기후 정책을 입안하고 그리고 액션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대사로서 국가정부가 어떻게 하면 지자체랑 국내에서 그리고 글로벌한 차원에서 더 잘 협력할 수 있을까요? 이를 통해서 기후 정의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특히 구조적인 경제적인 부정의를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요. 네, 굉장히 복잡한 질문을 해주셔서 다층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일의 기후 정의가 독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히 저희가 세 가지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독일 공동체 안에서는 부자와 빈자 사이에 세대 간 정의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당연히 그런 글로벌한 요소들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좋은 파트너십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좋은 파트너십을 가지는 것이 또 글로벌한 차원에서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제가 생각하기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리소스입니다. 자원의 차원입니다. 지자체는 자원이 있어야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부분을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지식과 정보일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독일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독일에서는 이 정보 부족이라는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연수 프로그램을 기후 적응을 담당하는 매니저들을 지자체 매니저들을 훈련을 연수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 적응 센터에서 항상 지자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한 차원에선 독일이 당연히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를 하고 있고요. 다자간 펀드에도 저희가 기여를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이니셔티브가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 두 이니셔티브가 기후 정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JETP입니다.
공정한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이라는 펀드인데요. 다양한 국가들과 함께 남아공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세네갈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고 이 파트너십은 이 국가들을 도와서 이들이 기후 관련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후 정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아공에서 파트너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람들을 실업자들을 재교육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탄소 배출이 과다한 그런 산업계에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재교육하는 그런 이니셔티브이고요. 그리고 독일 정부의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이니셔티브는 150개국의 파트너국의 지자체들과 독일 정부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1000개 프로젝트를 75억 유로 상당을 1000개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독일이 기후 정의라는 컨셉을 글로벌한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I was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들도 제가 좀 관여하는 부분이라서 아주 잘 들었고요. 저희 빠르게 파일을 채선해 봤는데요. 귀중한 인사이트를 많이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현재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에를린 선생님은 그 하위 단위에서 또 어떠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요.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해 주실 분은요. 웨스트 칼리만탄, 다시 말해 서부 칼리만탄 주에서 오신 분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퀘벡 정부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리우 그란데 두술 정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인도네시아 서부 칼리만탄 주에서 오셨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데미안 페레이라 퀘벡 정부 대표부 선생님, 그리고 디오고 페르난도 핵 선생님, 디오그란데 두술 정부 기술 자문관으로서 오셨습니다. 이분들을 지금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n Mr. Yan. 네, 아니 선생님께서 이제 포디엄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You can present standing. Yeah. 네, 서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Presentation. Yeah. Okay. Okay. No, yeah. Annyeonghasimnida. Terhormat perwakilan dari Provinsi Chungham. 네, 대표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네이마르 카르 선생님, 저는 인도네시아 서부 칼리만탄 주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원래 연설을 하시려던 분이 자리를 하지 못하셔서요. 제가 대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작은 행동으로 인한 큰 영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050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화면을 보시면 제 발표의 대략적인 개요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서부 칼리만탄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들이고 있고, 특히나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명은 작은 행동에서 오는 큰 영향이란 뜻이고요. 이를 통해서 2045년까지 인도네시아 비전을 달성하고 또 청년 계층의 교육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저희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6가지 미션이죠. 인도네시아 정부의 미션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147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2024년 기준 약 576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의 성장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기준 4.8%였고요. 2025년 같은 경우에는 4.7%의 경제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한 임업과 농업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광산업이라던가 기타 다른 산업 같은 경우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1.2%의 보호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업을 위해서 다양한 산림보호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탄소 배출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보통 이 탄소 배출을 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그 농업용 그리고 임업 같은 경우에서의 기여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양한 수치로 탄소 배출에 대한 상쇄에 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저희는 보르네오의 심장의 일부로서 550만 헥타르 정도에 달하는 숲과 뛰어난 생물 다양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랑우탄, 코뿔소머리, 긴코 원숭이, 천상갑 이런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을 하고 있고요. 저희 산림은 인도네시아 전체 열대림의 탄소 비축량의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할 만큼 탄소 저장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도전 과제가 있죠. 바로 숲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많은 숲 손실 문제를 겪고 있고요. 현재 연간 6만 9천 헥타르 정도의 산림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그리고 환경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정부의 정책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 약 2% 정도의 피해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펀딩이 굉장히 필요하고 2030년까지 25조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더욱더 많은 펀딩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펀딩을 기반으로 해서 메커니즘을 또 형성을 해야 되고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이 탄소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들였고 덕분에 진전 사항도 있었는데요. 특히 산림 파괴와 관련해서 많은 복원을 이뤄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많은 회복을 이뤄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양의 탄소를 복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펀딩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Kata kuncinya bahwa dari 8 periode ini keberhasilan pengurangan emisi di Kalbar telah tercapai 6 periode dan tentu kami berkeinginan mencapai janji kami untuk menurunkan emisi 60% dalam 2 periode berikutnya.
그리고 저희가 많은 성과를 탄소 감축과 관련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약 800억 정도의 성과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BAU 대비해서 많은 탄소 감축을 이루고 있고 굉장히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2027년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성과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많은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언더2에 지원도 받았습니다. 환경부와 그 인도네시아의 정부 부처죠. 그리고 산림청과 그리고 기타 다른 관련 기관들로부터 펀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적인 지원도 있었고 중앙정부로부터 그리고 특히나 저희 그 서부 칼리만탄 주에 특화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점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언더2 콜리션의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도 이 서부 칼리만탄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진척이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작은 행동에서 나오는 큰 영향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2045년까지 환경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지키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도 제가 이 프로그램명을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45년까지 계속해서 이 젊은 층, 인도네시아의 젊은 층에게 기후 관련된 교육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계속해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 하에서 저희가 관련된 학교에서의 교내 프로그램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정책과 정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린스쿨이라고 해가지고 친환경 학교 내에서의 활동도 지원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한 환경 보호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한 펀딩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언더2의 지원 하에서요. 이 학교 내에서 활동을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 걸 좀 사진으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추천 활동도 넣고 있고 이런 친환경 활동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또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간도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요. 급출판물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발간물도 여러분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옆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어떠한 정책적인 지원이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또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마무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Me for highlighting.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부분은 그린 스쿨 프로그램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제 미래 펀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퀘벡이 지금 수년간 미래를 위한 펀딩에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데미안 페레라 주한 퀘벡 정부 대표부 정책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기쁩니다. 그리고 저희를 이 중요한 세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퀘벡은 전 세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생물 다양성 그리고 기후 대응에 저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퀘벡은 굉장히 큰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퀘벡이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충청남도 또 축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뭐 50%의 지금 탄소 발전소가 충청남도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서도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데 감사 말씀드립니다. 퀘벡의 이 가지고 있는 임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퀘벡은 캐나다에서 가장 큰 주이고요. 그리고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깨비가 퀘벡에서 찍은 작품이고요.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률이 온실가스 배출률이 북미에서 그리고 캐나다 전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퀘벡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률을 35% 감소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하려고 합니다. 저희 전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재생에너지가 비중이 99.9%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수력 발전입니다. 95%가 수력이고요. 그리고 퀘벡은 캐나다 전역에서 수력을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전 세계 4위의 전력 생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재생에너지 비율을 25% 2030년까지는 50%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퀘벡은 EV의 비중이 가장 큰 캐나다 내에서 가장 큰 상황이고요. 캐나다 전역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2035년부터는 금지할 예정입니다. 한국과는 저희가 포스코와 그리고 에코프로와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루스가 퀘벡에서 굉장히 큰 공장을 세워서 북미 지역에서 가장 큰 배터리 생산 기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퀘벡이 캡앤트레이드 시스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캘리포니아와 이 시스템을 통합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북미에서 가장 큰 탄소 거래권 시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자체에서 설립을 한 것이고요. 이 탄소거래권 시장으로 인해서 2억 8,600만 불 정도를 퀘벡 정부가 벌게 되었고 이것을 다시 기후변화 대응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퀘벡주 정부의 로컬한 차원에서 지역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글로벌한 수준의 액션을 지원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퀘벡이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주 내에서 신규 그 탄소 배출을 금지하는 제한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고요. 2015년에 언더2 연합의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당시에 언더2 연합의 가입국들이 재정적으로 기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액션을 지원을 받고 그리고
콥이나 클라이미 위크와 같은 그런 그 글로벌한 차원의 기구에서 존재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전환을 지원하는 것은 또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이들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기후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재원들이 필요했습니다. 퀘벡은 다양한 국제협력 이니셔티브에 가입을 했고, 그리고 펀딩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그런 활동 중에 굉장히 좋은 예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퀘벡은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세 가지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카본 프라이싱이라든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인지도를 높이는 프로그램 등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프로그램들은 다른 정부들에서 복제가 돼서 다른 섹터로 적용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가 교류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전문성을 교환을 할 수가 있고요. 퀘벡은 예를 들어서 나이지리아 대표단을 19년도에 초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나스 제라이스 브라질의 그 전문가들을 또한 초청을 해서 이 탄소거래권 시장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이벤트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기후 관련해서 기후 트렌드를, 최신의 트렌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선의 사례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지속적인 협력을 가능하도록 하는데 이런 국제 행사에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퓨처펀드는 굉장히 특이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의 액션을 지원하고, 그리고 언더2가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그리고 전 세계 지자체들이 이런 그 기후 관련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디오고 행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우그란데 두술정부 기술 자문관이신 디오고 행님을 연단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충남도에 그리고 언더2 연합에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퓨처펀드의 지원으로 리우그란데에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제공드린 프레젠테이션을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같이 보시면서 들으시면요. 네,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켜드릴 거예요. 띄워드릴 거예요. 굉장히 시각적인 요소들을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같이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이름은 디오고 핵이고요. 저는 리우그란데 두술정부의 기술 자문관입니다. 에너지와 인프라를 다루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원래는 저희 지역의 그 사무총장님께서 초청을 받으셨는데 제가 대신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이 퓨처펀드의 펀딩을 통해서 저희는 기후 로드맵을 설정을 하고 도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원칙을 가진 로드맵이었냐면요. 리우그란데는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12만 킬로 평방 킬로미터가 넘는, 그리고 다양한 시정부를 보유하고 있는 주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 시정부들이 조직이 되고 준비를 갖추고, 그리고 로컬 레벨에서 개발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저희가 해결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로드맵을 작성을 했습니다. 기후 로드맵을 작성을 했고, 이런 로드맵은 자료가 없어요? 아, 네. 그러면 그
파워포인트 없이 프레젠테이션 덱 없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8개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시정부와 관련한 질문을 해결하려고 했고요. 온실가스 인벤토리 분석, 기술 관련 액션 플랜, 지속 가능성 관련 교육, 그리고 지자체 수준, 시정부 수준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60개 질문을 시정부에 드렸고 시정부에서 답을 주셨고요. 피드백을 주셨고요. 저희가 이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대시보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 그래서 이 받은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시정부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후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션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시정부의 액션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게 되었고요. 현재까지는 441개의 시정부가 저희에게 피드백을 주었고요. 이를 통해서 시정부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대부분의 시정부들은 80%가 소규모 시정부였습니다. 시민 수가 거주민 수가 2만 명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고요. 그 시정부의 90%가 지난 5년간 기후 관련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시정부의 수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식도 없고 이 주제 영역에 대한 훈련도 부족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분석과 관련해서 이런 그 취약계층 분석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는 시정부의 수도 5개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했어야 됐고요. 또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시정부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지역단에서 개발하는 데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70%의 시정부가 기후 행동을 액션 플랜이 없는 경우에도 정확한 계획이 없이도 이제 실질적으로 기후 행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드맵을 통해서 이 개별 시 정부가 저희에게 그 서베이에 대한 피드백을 주었고 그리고 로컬한 수준에서 어떤 기후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정보는 2023년과 2024년 사이에 244개 시정부가 기후 위기를 2024년에 경험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후 위기가 2024년에는 298개가 발생했고요. 이런 문제가 저희 리우그란데 주 안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활용해서 주정부 플랫폼에 접속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 설문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 어떤 답을 얻었는지 어떤 데이터를 얻었는지를 공개를 드리고 있고요. 필요하시면 구글에 리우그란데의 설문조사를 검색을 하시면 아마 결과를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오고님 감사합니다. 프레젠테이션과 앱을 이용 가능하게 제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약속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전체 패널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나 페스카도르님, 카탈루니아 정부 대표부 국제관계 책임님 모시도록 하겠고요. 손봉희 글레이 한국사무소 부소장님, 엄예은 기후솔루션 외교 담당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더욱더 폭넓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IASR에서도 줌으로 온라인으로 이 패널 디스커션에 참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One more chair is coming. 네, 여기 의자 하나 더 갖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Great. 네, 좋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질문은요. 데미안 베레이아 주한 퀘벡 정부 대표부 대표님에게 갑니다. 퀘벡은 굉장히 기후 리더십에 대한 역사가 깊습니다. 제 질문은 어떻게 이런 하위 정부 단위에서 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산업적인 개발을 위해서 지원을 하실 수 있는지, 특히나 이 글로벌적으로 지원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관련된 펀드와 관련된 능력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퀘벡은 지금까지 기후 활동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에너지 전환과 특히나 회복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지원 활동을 해왔습니다. 저희 퀘벡에서도 이제 캘리포니아라던가 이런 지역과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이어나갔고요. 2014년부터 캘리포니아의 기후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2016년부터 저희는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왔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후의 취약성을 특히나 개도국에게 낮출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고요. 저희가 이제 퀘벡의 협력 프로그램이 2016년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약 5천만 퀘벡 달러의 지원금 역시도 개도국에게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카리브해 국가들과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약 65개 정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줬고요. 여기에는 생태계 회복과 그리고 에너지 같은 여러 가지 분야가 다 속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9년에 또 미국에 의해서 인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FAO를 통해서 다시 말해 식량 안보에 대한 지원도 해 주었습니다.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젊은 활동가들 그리고 기업가들이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에게 어떻게 기후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라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봤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펀드도 이제 있었는데요. 특히 최빈곤국에게 아프리카 지원 펀드라는 이름으로 많은 금액을 제공해 준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는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취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가장 빈곤한 국가들이 가장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안나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카탈루니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자체 그리고 글로벌 노스 유럽이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임을 통해서 글로벌한 차원에서 지역적인 차원에서 기후 정의를 전진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카탈루니아가 네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례들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그 탄소 저감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내년을 위한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툴을 통해서 저희가 섹터들이
이런 그 기후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설정을 함으로써 정부, 민간 그리고 민간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이런 툴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런 구조를 처음부터 만들어갈 수 없다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전에 그 성과와 그리고 교훈을 통해서 다른 지역들이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더 좋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카탈루니아는 중심적인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전통을 기후 적응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라든지 지속가능 농업에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파트너십에서는 지자체가 리더십을 쥐고 있고요. 저희는 중앙정부에서 전문성과 그리고 연대감 그리고 재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맹과 그리고 네트워킹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탈루니아는 언더2 연합에 가입을 하고 있고요. 이 언더2라는 것은 전 세계의 지자체를 하나로 엮고 있죠. 글로벌 노스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를 연합시키고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을 교류할 뿐만 아니라 다 함께 하나의 목소리로 이런 그 아젠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다양한 글로벌 포럼에 참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후 정의를 가장 중요한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기후 정의라는 것은 사회적인 부정의를 해결하고 그리고 권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커뮤니티의 임파워먼트라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활동에 모든 시민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논리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일관성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나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모범적인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저희가 이제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디오고 선생님께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기후 정의를 특히나 지역 단위에서 이룰 수 있는 방법일까요? 특히 저희 각기 다른 지역들이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을 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면서 어떻게 기후 정의를 실현할 수가 있을까요?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손봉이라고 합니다. I will speak in Korean, so please use your translation device. 지금 영어 통역 대신이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지금 굉장히 피곤한 시간인데 지금 사실 저기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멀리 앉아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좀 가까이 앉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는 한국말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기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방 정부에서 또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기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사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사실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는 지역, 그다음에 계층, 그리고 직업군들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굉장히 한계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을 본질적으로 완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 정부들이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기후 정책들의 이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들이 통합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후 정책을 추진할 때는 실제로 우리가 취약계층을 파악을 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이런 정책들의 혜택과 이익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분배가 되는가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굉장히 조금 약간 모호하긴 한데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정책들 지금 많이들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한때 농촌 지역의 우후죽순으로 확장이 됐던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땅을 임대해서 농사를 짓던 분들이 그 땅을 태양광에게 뺏기고 쫓겨나고 실제로 많은 이익들이 외부 투자자들 그리고 개발업자들 그 땅 소유주들한테 돌아갔죠.
주민들한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실제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보령시장님을 만났는데요. 보령시장님이 보령시에서 지금 재생에너지 확대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령시에서 공공주도로 1기가와트 정도 되는 용량의 해상 풍력 단지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보령시에서는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던 것이 시민들과의 협의, 그리고 지역과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시민들과 함께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해외 도시들을 방문해서 성공 사례들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풍력 단지가 공공 주도로 건설이 되고 있고요. 건설이 완료되면 이 발전에서 나오는 이익과 혜택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 정책이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생에너지로부터 나오는 이익이 더 많은 주민들의 소득이 되고 대중교통이 없는 마을에서는 버스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한 끼 음식으로 제공이 되고 또 저소득층의 집을 수리할 수 있는 비용으로 된다면 비용이 되는 방식으로 정책이 설계가 되고 이행이 된다면 충분히 기후 정의가 실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성공적으로 우리가 실현되긴 쉽지 않겠죠. 이것이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보령시의 사례를 다시 한번 들고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 정부의 의지와 그다음에 실행 능력, 즉 역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와야 하는 것이 시민들과 그다음에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끝내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대안과 전략이 있어야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 해법들도 모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이렇게 서로 나은 선진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자리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서 지방 정부들이 실제로 많은 주민들의 어려운 삶들을 더 보듬어서 더 나은 삶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더 많이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Thank you, Bongi. And I heard kind of 뭐 기후 적응이라든지 기후 지역 사회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디오고님께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저희는 모두가 이제 입장을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일한 이해를 구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런 전략을 찾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모두가 어떻게 이 전략의 실행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지역 수준에서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이런 부분들을 오늘 컨퍼런스 주제랑 연계를 시켜보면 저희 주정부의 에너지 전환은 또한 이 토픽의 컨퍼런스 주제와 관련이 크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에너지를 태양광 발전을 해서 여러 지역에 분배를 하고 있고 바이오가스 프로젝트도 실행을 하고 있고요. 이를 농업을 위한 바이오가스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질소 역시 에너지로서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15개 시정부와 함께 바이오가스 폐기물 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 발전 생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더2 연합과 함께
에너지 전환을 도모하고 있고 저희 그 주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회와 이를 결합하는 그런 이니셔티브를 실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 이것이 저희에게 있어서는 주정부로서 큰 기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서 평등을 강화하고 그리고 지금 이런 기후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관련한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싸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o take the community along with whatever action. 지역 공동체들이 이 정부의 행동과 정책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방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요. 인도네시아에서 함께하고 계신 선생님께 또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지역 단위에서의 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요청드려보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지역 정부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인도네시아의 그 지역 정부 단위에서의 노력은 어떤 게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 말씀처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데 대한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정한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지역 단위에서의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기회를 이렇게 얻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 지역 그리고 그것보다 더 작은 소규모 지역 단위의 프로그램 역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근로자들 그리고 이제 공동체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들이 에너지 전환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가 정부 중앙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나 소득이나 아니면 일자리 자체에 어떠한 영향이 오고 이거에 대한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투자와 파트너십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게 있어야지만 투자와 파트너십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 중앙정부 이런 분들이 친환경 사업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스킬을 더욱더 함양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재교육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회를 저희가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앙정부와도 인도네시아의 중앙정부와도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엔 저희가 효과적인 정책을 함께 도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인 전환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에너지 전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기술적인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학교에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이 에너지 전환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교통에 있어서도 친환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회복력을 추구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주지사들 여러 지역 단위에서의 리더들, 지도자 여러분들과도 많은 지원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지금 지역 단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정책을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하도록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ind of speaking to so 네, 김태흠 지사님께서도 지금 충남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은님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들께서 그 지방 정부가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그 중에 세 가지 역할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공공 주체로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인데요. 지자체가 에너지 등 인프라 계획을 세울 때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기준과 지표를 만들고 또 그것을 반영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경제적 전환을 뒷받침하는 역할인데요. 그 석탄 발전소 폐지 계획과 노동자를 위한 대책 간의 연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관점에서 더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공공 조달을 통한 시장 선도인데요. 확실히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시장의
아직 반응이 늦다 보니까 공공에서 먼저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역할에 맞물려서 이 전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관점에서 이 탈석탄을 생각하고 이 과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사회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 가장 중요하게 한 부분은 또 중앙 정부와의 협력인데요. 지방 정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중앙 정부와의 협력 관계 없이는 이 탈석탄과 에너지 전환 과정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남뿐만 아니라 전남, 제주, 경기 여러 지역 간의 연대를 통해서 정부를 향한 목소리를 좀 더 강화하고 좀 더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게 정부 차원의 정책도 개선시키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국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인허가 정책이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제도를 개선을 하려면 또 이런 지역 간 연대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올해 2035 NDC와 UN 기후변화 협약 제30차 당사국 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해인데 이런 다자주의적인 절차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국가 차원의 절차로만 머물렀다면 이제는 그 수립과 이행 과정, 그 점검 과정에서 지방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그런 협의를 정례화하는 것이 발전적인 방향이 아닐까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Thanks, Ian. And this is a very interesting conversation. 굉장히 재밌는 논의였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미 지금 7분이 늦어진 상태여가지고요. 이제 세션을 마무리 짓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기후 정의는 지역적인 수준에서 시작한다라고 거고요. 그리고 공동체들에서 솔루션이 나와야 된다라는 점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 리더십이 정부 리더십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으로서 지방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후 행동이 실질적으로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더라.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연대와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퓨처펀드와 같은 파트너십이 아마 미래를 보여주는 어떤 지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떤 커뮤니티도 공동체도 뒤로 처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저희가 배운 교훈들을 앞으로 보존해 나가면서 앞으로의 전략에 반영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패널 분들 그리고 논의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그 친환경적이고 공정한 미래를 여는데 기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